빨래를 짜다가 손끝이 찌릿하셨습니까? 설거지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릇을 놓치셨나요? 많은 분들이 손이 저리면 나이 탓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굴러다니는 영양제만 찾아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손저림은 단순히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첫째는 내 손 저림이 어디서 오는지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일상에서 손을 보호하는 올바른 생활관리법입니다. 마지막은 당장 정형외과나 신경과로 달려가야 하는 위험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제 아침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어떠셨습니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자마자 손가락 끝이 시큰거리셨나요? 아니면 밤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손이 저리셨습니까? 이상하게 손을 털어주면 반짝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 별일 아니겠지 하며 그냥 넘어가고 마십니다. 하지만 이 저린 느낌이 매일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2이신 김정자 어머님은 얼마 전부터 손이 자꾸 저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파스만 잔뜩 붙이고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밥상을 차리다가 국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 병원에 가보니 손목에 있는 신경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손을 쓰기 힘들 뻔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67이신 박 아버님은 버스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손이 저렸습니다. 이상하게 오른손만 유독 찌릿찌릿 전기가 통했습니다. 아버님은 혈액순환 약을 사서 열심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은 똑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은 손이 아니라 목뼈에 있었습니다.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손이 저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손 저림의 원인은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의학계에서는 이 증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한신경과학회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손이 저려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상당수가 신경 눌림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피가 안 통하는 혈액순환 문제보다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과 목 디스크를 꼽습니다. 손목에는 손가락으로 가는 정중신경이라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면 손이 저리게 됩니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려도 손끝까지 저린 느낌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 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두 손등을 서로 마주보게 해보세요. 손목을 아래로 꺾어서 가슴 앞에 모으는 자세입니다. 마치 기도하는 자세를 뒤집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딱 1분 동안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 자세를 유지할 때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 저려오시나요? 특히 엄지부터 약지 손가락까지만 유독 저리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검사는 의학계에서 팔렌 검사라고 부르는 공인된 방법입니다. 손목 터널을 순간적으로 좁혀서 신경 상태를 확인하는 원리입니다. 만약 1분이 되기도 전에 손이 저려서 자세를 풀어야 했다면 어떨까요? 내 손목 안에 신경이 이미 많이 눌려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분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다면 손목의 길은 잘 열려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곳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 저림이 목에서 오는 것인지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고개를 저리는 손 쪽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젖혀봅니다. 어떠십니까? 손끝으로 찌릿한 전기가 더 강하게 내려오시나요? 만약 고개를 움직일 때 저린 증상이 심해진다면 원인은 목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신경을 툭툭 건드리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밥상을 차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들어 젓가락질을 하기가 부쩍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반찬을 집으려는데 나도 모르게 툭 떨어뜨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단추를 채울 때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림을 넘어 신경이 마비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손이 저리니까 무조건 혈액순환 약을 먹어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웃이나 홈쇼핑에서 좋다고 하는 영양제를 덜컥 사서 드시곤 합니다. 물론 혈액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저림은 영양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시간만 늦출 뿐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병을 키우는 셈이 됩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을 따라하시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손이 저리다고 바늘로 손끝을 콕콕 찔러 피를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를 뽑으면 시원해질 것 같지만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상처 부위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 저림은 피가 고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 신경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찌르는 행동 대신 오늘부터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해보세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쉬운 손목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쪽 팔을 앞으로 똑바로 뻗어보세요.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손목을 위로 꺾어줍니다. 반대 손으로 뻗은 손가락들을 몸쪽으로 지시 당겨줍니다. 손목 안쪽의 힘줄과 신경길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자세를 10초 동안 부드럽게 유지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잠들기 전 하루 2번씩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림 일기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달력에 조그맣게 표시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낮에 저렸는지 밤에 잘 때 저렸는지 적어보세요. 양손이 다 저린지 아니면 한쪽 손만 저린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기록해두면 나중에 병원에 가셨을 때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내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 수준이 있고 당장 의사를 만나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권고하는 3가지 병원 상담 기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저린 증상이 2주 이상 매일 지속될 때입니다. 둘째,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손이 너무 저려 잠에서 깰 때입니다. 셋째, 손 저림과 함께 물건을 잡고 놓치거나 손가락에 힘이 빠질 때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정형외과나 신경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이 저릴 때는 무작정 혈액순환 약부터 드시지 마십시오. 두 손등을 맞대고 1분을 버티는 방법으로 손목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틈날 때마다 손목을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손에 힘이 빠지거나 잠에서 깰 정도로 저리다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며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내 몸의 신호를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100세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손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나 가족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은 큰 병보다 먼저 작은 변화를 알려줍니다. 오늘 밤 내 몸이 보낸 작은 신호를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관찰이 내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